저자 소개. 수리아 킴. 약사이자 힐러로 현재는 대학원에서 자아초월 심리학을 전공 중입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20대 초반까지 5식구가 월세 단칸방에서 생활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 인생을 바꿀 길은 오직 공부밖에 없다는 생각에 죽도록 공부해 전문직 약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위해 일할수록 부와 성공은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40대의 빚 5억. 급기야 6년 전 큰 투자 실패로 빚이 10억에 이르게 됐습니다. 어떤 희망도 발견할 수 없는 비참한 현실에 절망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셀프 퇴장 직전 놀랍게도 의식의 각성이 찾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만 살아왔지 인생 게임의 룰을 완전히 잘못 이해했다는 자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은 일종의 게임입니다. 이 게임을 성공적으로 작동시키는 비결은 바로 잠재의식, 즉 내면 세계에 있습니다. 잠재의식의 위력을 깨달은 뒤 성공 철학, 양자 물리학, 뇌과학과 형이상학 관련 책을 닥치는 대로 읽었고 명상과 마인드 세팅 작업을 통해 잠재의식을 송두리째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10억 빚에서 벗어나 오랫동안 꿈꿔왔던 경제적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또 각종 심리 치유와 무의식 정화 작업을 통해 스스로 여러 트라우마를 치유했고 현재는 삶의 모든 면에서 자유와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여 더 많은 사람이 인생의 진정한 창조자가 되도록 돕기 위해 유튜브 채널 마인드 시크릿을 시작했습니다. 무의식이 바뀌면 왜 몸도 마음도 달라지는가? 인간은 누구나 신이 주신 자연 치유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떤 불균형한 상황에서도 다시 회복하고 치유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죠. 단지 스트레스와 환경 독소 등으로 인해 그 자연 치유력이 발휘되지 못할 때 병에 걸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때 자연의 에너지를 가진 영양소를 섭취하면 우리 몸에 잠들어 있는 자연 치유력을 깨울 수 있습니다. 저는 자연 치유력이 회복되면서 현대의학으로는 잘 낫지 않는 난치 질환이 좋아지는 것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인간은 진동하는 에너지이기에 높은 에너지 주파수의 음식을 먹으면 진동수가 올라가고 패스트푸드나 가공 음식처럼 낮은 에너지 주파수의 음식을 먹으면 진동수도 낮아집니다. 건강한 인체의 진동수는 62에서 72Hz 사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병이 시작되는 진동수는 58Hz. 인체의 진동수가 42Hz 수준에 도달하면 암에 걸리고 25Hz에 이르면 결국 사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높은 에너지 파동을 가진 신선한 음식을 먹고 자연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자연 치유력이 회복되어 질병이 호전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주파수가 높은 아로마 오일이나 싱잉볼의 진동, 레이키 등도 인체의 주파수를 상승시켜서 자연 치유력을 높여줍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파동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인간의 생각, 그리고 감정의 에너지입니다. 부정사고 패턴에 빠진 60대 루게릭 환자. 생각과 감정이 달라지면 몸 상태도 바뀝니다. 어떤 사람은 빵과 치킨, 패스트푸드를 자주 먹어도 건강한데 왜 어떤 사람은 유기농 자연식에 몸에 좋다는 음식을 골라 먹어도 병에 걸릴까요? 물론 타고난 체질이 관여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병에 걸리거나 증상이 심해졌을 때는 그 전에 대부분 강도 높은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때가 많습니다.
몸이 갑자기 안 좋아진 사람들을 상담하다 보면 대개가 이렇죠. 모든 것이 에너지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아무리 높은 주파수의 음식을 먹고 그런 환경 속에 머물러도 이것을 뛰어넘는 부정적 정신 에너지가 작용하면 건강은 나빠지고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이 부정적 에너지가 바로 스트레스죠. 저는 인간의 의식 에너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실제로 그것을 증명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1950년경 포르투갈로 향하던 영국의 한 컨테이너 선박에서 한 선원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선원은 동료 선원의 실수로 냉동 컨테이너에 갇히면서 동사하고 말았는데요. 놀라운 것은 냉동 장치가 꺼진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실내 온도는 섭씨 19도였지만 스스로 얼어 죽을 것이라는 극도의 두려움과 패닉이 실제로 체온을 떨어뜨리는 신체 반응을 일으켜서 죽음에 이르게 만든 것입니다. 저는 이 사례를 환자들에게 자주 얘기해 주는데 우리의 몸은 우리의 생각대로 나타난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경험한 사례 중에는 건강정보 채널을 계속 시청하며 지나치게 건강을 염려하다가 실제로 몸이 나빠지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중 한 분은 상담 초기에 만났던 60대 루게릭 환자입니다. 그분은 루게릭뿐만 아니라 파킨슨, 만성 폐쇄성 폐질환,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위염 등 많은 질환을 앓고 있어 처방약을 한 주먹씩 드시고 계셨어요. 처음 상담 시에는 건강 관련 방송을 많이 보셨고 방송에서 루게릭 환자가 산소호흡기를 달고 누워서 생을 마감하는 장면을 보시고는 자신도 곧 그렇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상담 중에 산소호흡기 얘기를 여러 번 하시며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지인이 추천한 영양요법이라도 한번 시도해 보기로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 루게릭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거의 없었고 이제 곧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듯 무기력하고 우울한 상태로 보였습니다. 이때 저는 루게릭이 불치병이라고 해도 의식을 송두리째 바꾸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설사 치유가 어렵더라도 당장은 희망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산소 호흡기를 달고 인생을 마감하는 상상을 계속 하고 있으면 실제로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기에 더 강하게 확신을 두려고 애썼죠. 아버님, 한 달을 못 넘긴다고 판정받은 말기암 환자도 살아낸 케이스가 있어요. 아버님도 분명히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자꾸만 병실에 누워 산소 호흡기 다는 상상을 하지 마시고 곧 좋아져서 공원을 걷고 뛰어다니는 상상을 매일 하세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주고 조셉 머피의 잠재의식의 힘에 관한 유튜브 동영상을 보내드리고 매일 반복해서 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양요법과 함께 식이조절, 운동요법도 권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환자분의 근육 경직이 조금씩 완화되었고 며칠 뒤에는 입맛이 돌고 기운이 솟아 의욕도 생겨났습니다. 2주 후부터는 저와 문자를 주고받는 연습도 하고 가벼운 운동도 가능해졌습니다. 한 달 후에는 근육 수축과 경련이 10분의 1로 줄어들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었습니다. 모든 컨디션이 이전보다 좋아졌고 저에게도 감사해 하셨죠. 그러나 저는 점점 상담이 많아지면서 처음처럼 그분에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2개월 이후부터는 다시 서서히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저의 강한 확신과 희망의 에너지에 동화되어 기적적으로 호전되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원래 자신의 부정적 사고 패턴으로 돌아가 버렸죠.
그러자 몸 상태도 다시 악화되었던 것입니다. 영양요법을 하다 보면 독소가 배출되는 명현 반응이 나타나면서 일시적으로 몸 상태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설명해 드렸지만 스스로 의심하고 믿지 않기 시작하자 다시 부정적인 생각 패턴에 빠져 질병의 상태를 끌어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분의 오래된 부정적인 생각들을 바꿔주기에는 시간과 에너지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국 5개월 이후로는 영양요법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분이 처음에 걱정한 것처럼 몇 달 만에 산소 호흡기를 달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아들였다는데 의미를 두기로 했죠. 그분이 처음처럼 계속 희망과 감사한 상태에 머무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인간은 희망을 품은 감사한 마음 상태의 진동에서는 병에 걸리기 어렵고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무의식에 새겨진 기존의 부정적 프로그램을 바꾸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병이 생긴 원래 상태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무의식을 완전히 바꾸는 데는 본인의 강력한 의지와 노력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무의식을 바꾸고 건강도 꿈도 되찾은 40대 여성. 반대로 자신의 무의식을 바꿔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분도 있습니다. 과로로 건강이 악화되어 6년 넘게 집에서 쉬고 있던 한 40대 여성의 사례입니다. 그분은 매일 건강 관련 채널을 몇 시간씩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각자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 사이에서 방황하며 저에게 수시로 질문하고 확인하기를 반복했죠. 그녀는 건강 관련 유튜브에 나오는 모든 질병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는 자신이 그런 병에 걸릴까 두려워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그러니 몸은 점점 더 안 좋아져서 위장질환, 과민성 대장과 방광염, 자궁무록에 섬유근육통과 쇼그렌 증후군 등 자가면역 질환까지 병은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그분이 매일 연락해서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상상들을 쏟아내는 것에 지쳐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건강정보 채널 시청을 그만두고 마음공부 채널을 보지 않으면 더는 상담을 해주지 않겠다고 강하게 화를 냈습니다. 계속 부정적인 생각과 상상만 하는데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먹어봐야 효과가 날 리 없다고,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달라지지 않으니 영양요법을 중단하시라고 단호하게 얘기했죠. 질병 정보를 계속 탐색하며 혹시 병에 걸리지는 않을까 걱정하면 병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생각을 해야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데 초점이 계속 질병에 맞춰지면 제 아무리 불로초를 먹는다고 해도 건강해질 리 없지요. 우리 인간의 의식 에너지는 정말로 강력해서 생각하는 그대로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어떤 병에 대한 방송을 보고 나면 다음날 비슷한 증상들이 실제로 몸에 나타났습니다. 강력한 걱정이 실제 몸 반응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그 부분에 대해 여러 번 조언해줘도 달라지지 않는 환자의 자세에 지쳐서 상담을 중단하려고 화를 내버렸는데 어쩐 일인지 그날은 그분이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평상시에 친절하게 대했던 제가 화를 내니 오히려 충격을 받고 각성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뒤로 그분은 정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정보 채널 시청을 중단하고 제가 추천해준 마음공부 채널들을 하루 5시간 이상 보게 됐죠.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중간에 한 번씩 불안증이 심해질 때마다 저에게 전화를 걸기는 했지만 몇 달 후엔 건강염려증이 많이 좋아졌고 1, 2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음 상담했을 때는 건강염려증이 너무 심해서
병원을 찾아 수시로 검사를 받고 확인하느라 바빴습니다. 거의 매일 병원을 다니는데 시간을 보내던 분이 나중에는 1년에 한 번 정기검진 외에는 병원 갈 일이 없어졌습니다. 전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늘 부정적인 이야기만 늘어놓으니 친구와 친정 식구들까지도 자신의 전화를 피했었다고 합니다. 남편과 아이들에게도 잔소리와 짜증이 많아 집안 분위기도 좋지 않았고 주변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하니 더 불만이 생기고 더 우울했었죠. 그러나 저와 상담하고 마음 공부 채널들을 보면서 자신의 상태에 대한 자각이 깊어졌고 그제야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늘 불평불만을 달고 부정적인 생각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왔는데 감사한 것들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니 세상이 달라 보이더랍니다. 생각이 바뀌자 말과 행동이 달라졌고 친구들과 친정 식구들에게도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달라지니 남편과 아이도 밝아져 가정 분위기도 좋아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한평생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반성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건강도 많이 회복되어 몇 년간 아파서 할 수 없었던 운동도 다시 시작하고 건강 때문에 그동안 미뤄두었던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이제 꿈을 향해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무의식을 바꾸면 건강도 회복되고 인간관계를 비롯해 삶의 모든 면에서 더 좋아집니다. 우리는 의식의 존재이므로 의식이 달라졌을 때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일 감사함에 머무는 의식 상태에서는 치유 불가능해 보이는 자가 면역 질환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